안녕하세요. 2025년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KDI의 노동시장 전망 보고서, 그리고 구버 같은 곳에서 나온 AI 트렌드 분석, 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미국 정책 관련 분석까지 네,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들이죠. 이걸 토대로 다가올 변화의 핵심, 그리고 우리가 좀 미리 생각해 봐야 할 지점들을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건 역시 일자리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KDI 보고서를 보니까 2024년 취업다수 증가폭이요. 그 전해랑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아, 네, 그 수치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특히 보면 청년층 고용은 좀 부진하고 반대로 60세 이상 고용은 늘었어요. 맞아요. 세대 간 차이가 좀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제조업이나 건설업 부진도 여전하고요. 근데 2025년 전망은 네. 더 어둡다는 게 문제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더 줄어들 걸로 예상되거든요. 더 줄어드는군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국내외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낮춰 잡고 있고요. 네. 내수 부진 때문에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에도 한계가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일할 사람 자체,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 네. 여기에 혹시나도 그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처럼 만약에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글로벌 교역이 확 위축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온다면요. 국내 일자리가 정말 수십만 개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만 개요. 와, 심각한데요. 그리고 트리플 I 자료를 보면 청년들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아, 네. 그 자료도 중요하죠. 요즘 기업들이 신입을 뽑을 때도 그냥 신입이 아니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중고 신입을 선호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해졌죠. 그러다 보니 청년들 취업 문턱이 더 높아진 셈이고요. 그래서 그냥 쉬는 청년이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50만 명. 역대 최고치죠. 심지어 박사 학위를 받고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박사 백수도 10명 중에 3명꼴이래요. 이건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고학력 실업 문제도 간과할 수 없죠. 이렇게 노동시장은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 특히 인공지능, AI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디지털 전환 DX를 넘어서 인공지능 전환 AX의 시대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요. AX 시대? 네, 가트너 같은 곳에서는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AI가 사람 대신 일하는 거죠. 그런 거나 혹은 인간의 능력을 기술로 강화하는 인간-기계 시너지 같은 개념들, 이런 걸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기계 시너지요? 흥미롭네요. 자동차 산업만 봐도 AI 시장이 한 10년 뒤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네, 구버 자료에 따르면 그렇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 시장도 아주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정말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고요. 풀어야 할 숙제도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 문제요. 딥페이크. 진짜 같아서 문제죠. 네. 그래서 이걸 가려내는 탐지 기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연평균 42% 성장 전망이라니까요. 42%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AI 기술을 일단 막 발전시키는 게 먼저냐, 아니면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규칙부터 만들어야 하냐, 이런 선지능, 선규제 논쟁도 아주 뜨겁습니다. 그 논쟁은 계속될 것 같네요. AI 교과서 도입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한국의 우수한 AI 인재들이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 이게 OECD 국가 중 거의 최하위권 수준이거든요. 이것도 심각하고요. 인재 유출 문제? 네, 그리고 스마트카 같은 새로운 기술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런 윤리적인 고민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 발전 이면의 과제들이 만만치 않네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글로벌 경제 변수, 특히 미국 정치 상황 변화 가능성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죠.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 트럼프노믹스 2.0이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핵심이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 보고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적인 규제 완화와 감세, 마지막으로 반환경주의, 이렇게요. 보호무역, 규제 완화, 반환경.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법인세를 지금 21%에서 15%까지 더 낮춘다거나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다시 탈퇴할 가능성, 또 지금 시행 중인 IRA나 CHIPS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 같은 것들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무역 쪽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통상 정책입니다.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매긴다거나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60%라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60%요? 만약에 그게 현실이 되면 와, 그렇죠. 그게 현실화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한국 경제에는 정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겁니다. 어느 정도나 될까요? 현대경제연구원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요. 예를 들어 미중 간에 상호 60%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이 오면 한국 수출은 150억 달러, 경제 성장률은 0.49%포인트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0.5%포인트 가까이? 네, 만약에 이게 더 확산돼서 전 세계 모든 교역에 10% 관세가 부과되는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 5인데요. 이 경우에는 한국 수출이 무려 347억 달러, 경제 성장률은 1.14%포인트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와, 1%포인트 이상이면 정말 큰 타격인데요? 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글쎄요, 어느 특정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맞춰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고 통상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하면서 수출 시장을 좀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수출 시장 다변화. 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내부적으로 내수 시장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키우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2025년은 고용 둔화, 특히 청년층의 어려움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한 해인 것 같고요. 네,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죠. 반면에 AI 기술은 우리 삶과 산업 전반에 정말 더 깊숙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 윤리적, 사회적 과제들을 던져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거죠. 여기에 미국발 정책 변화 가능성까지 더해져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을 것 같고요. 네, 불확실성이 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AI라는 거대한 기술 흐름, 또 국제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성,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따로 노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막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죠. 이런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개별 문제에 대응하는 걸 넘어서서요.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 운영 방식이나 사회 시스템을 좀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재설계해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